그냥 사물의 본성이 이래. 뭐예요, 이 본성이? 그냥 사물의 본성이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뭔 기태님 소리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자의 본성이 뭐냐? 어떻게 이제 지동설이 이기냐? 그거부터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예, 예. 소위 말한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동설이 완전하게 이겨요. 이때부터 이제 예, 설명력, 정합성, 이제 직관성도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 예, 예. 소위 말하는 중력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중력을 해명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법칙 세 가지를 도입하잖아요. 뭐 관성, 예. 가속도, 작용, 뭐, 반작용. 심지어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증명 같은 거 또 하게 되니까 예, 직관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교회의 천동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직관의 토대를 예, 마련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관력에서도 이제 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A 직관이랑 B 직관이 있으면 뭐가 또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지라고 할 때 음, 가슴이 옹졸해지는 옛날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력을 뭐라고 설명하냐?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물의 본성으로 말해요. 사물의 본성. 목적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물은 본성상 맨 예, 밑에 물이 가고 그다음에 예. 고체가 가고 그다음에 기체가 간다. 그냥 사물의 본성이 이래. 뭐예요, 이 본성이? 그냥 사물의 본성이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뭔 기태님 소리지? 아까 말한 예. 것처럼 의자의 본성이 뭐냐? 그 목적론적 아니, 세계관이잖아요. 예, 그 의자의 본성은 앉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자는 이제 목적론적으로 우월한 의자고 그렇지 않으면 어, 열등한 의자인 거죠. 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에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도 예, 목적이 있고 우주에도 목적이 있고 좀 더 큰 추상적인 범주인 고체 자체의 목적이 있고 예, 뭐야 액체 자체의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사물의 예, 상상 가능한 모든 개념과 모든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는 예, 그 기능이 다 있는 거고 음, 음, 그래서 그냥 본성상 그렇다. 그냥 액체가 맨 밑에 가고 그다음에 음, 고체가 가고 그다음에 음, 기체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음.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졸라 두꺼운 책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게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랑 뭐랑 이제 크리스토교 신학이랑 합쳐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되면은 이제 소위 예, 말하는 이게 이제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 예, 이제 사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 자연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뭐 힘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중력을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던져진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냐? 고체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다. 기체가 위에 예, 있어야 되고 고체는 밑으로 가야 되고 그 밑에 액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관성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뭐 던졌을 때 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 힘이 주는 방향으로 물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도 사물의 음, 목적상 그냥 예, 본성상 그래. 예, 그럼 왜 물건이 던졌을 때 떨어져? 관성이랑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힘이랑 그 물건이 밑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랑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던져지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야라고 하면서 예, 목적이라고 하는 그 키텔님도 솔직히 사물의 본성과 목적이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좀 조잡해 보이긴 예,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공식으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냥 증명해서 그냥 수학으로 예, 그냥 띡띡하면은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학 공식 몇 개 도입해 가지고 증명하면 되게 되는 게 된 거죠. 이 직관성에서.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하려면은 이 졸라 두꺼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켜야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예, 말하면 발레도 엄청 많고. 그래서 엄청 쉽게 말한 거긴 하지만 뉴턴 예, 덕분에 사실 지동설이 설명력도 더 팽창이 된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좋죠.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의 운동 같은 것도 다 예측을 하잖아요, 이걸로. 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뉴턴 법칙 덕분에 지동설이 이제는 직관성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이제 직관력으로 설명하던 거를 월등히 우월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음,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이때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이냐? 오히려 이것도 사실 교회에 엇가는 건데 교회 사제들은 오히려 이게 맞는 거 같네? 아이고 뉴턴 경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네 오히려 뭐지? 우리가 뭐 사물의 본성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의 질서랑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이걸로 한번 해보죠라고 하면서 좀 전환을 시켜요 오히려. 예, 네, 그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천동설 폐기, 지동설로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뉴턴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성의 위성도 다 계측을 하고 뭐 운동 속도란 뭐 이런 것도 되면서 일상에 있는 직관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공 던진 거 이런 것도 더 잘 설명이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음, 지식이 완전히 이제 성숙해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천동설이 패배하고 뉴턴주의가 완성되면서 중력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다. 다시 말하지만 직관의 아하, 싸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한계를 다 이제 보완을 했고요. 오히려 더 예, 쉽게 이제 설명을 했고 여기에 예, 대해서 천동설이 반박을 실패해요. 이제 형이상학 예, 있다시만한 두꺼운 책으로 이걸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뉴턴이 예, 예. 그냥 수학 공식으로 딱딱딱 하면 그냥 증명하게 됐는데 이걸로 요즘 지동설이 완전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고 있대.
그렇죠. 이렇게 지식의 챔피언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요것 때문에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스콜라 철학의 이 전성시대였던 지식 체계가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이제 신학과 철학이 결합된 무언가로 이제 화학이니 뭐 윤리학이니 아니면 뭐 물리학이니 이런 거 다 설명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스콜라 철학의 설명력이 아주 크게 이제 박살나고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떨어지고 이게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 이게 되는 거죠. 설명력에서도 이제 과학이 점점 밀리게 되니까 요거 말고 다른 대안적인 지식 체계를 찾아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라부아지에가 뭐 화학에서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실험 과학으로 이제 뭐 신체 해부도 같은 것도 야 그 신체도 실제로 한번 해부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다빈치가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경험 과학의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속화되고 스콜라 네. 철학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또 대처를 못해요. 대처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네. 그냥 멍하니 있어. 그러면서 과학 혁명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